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인 베트남의 베트맨 오샤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진출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진출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베트남의 수도이며 행정, 정치 중심적인 도시, 북부의 하노이시로 갈 것인지 또는 경제적 도시 호지민시에 갈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974년도 민족주의자 호지민 주석이 이끄는 북부 베트남의 공산당군이 베트남을 통일시켰습니다. 북베트남의 근거지는 북부의 도시 하노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 그 사이공을 함락시키고 그 근방 화교들이 세력권을 가지고 있던 차이나타운인 쩔릉, 쩔릉은 커다란 시장이라는 의미죠. 그 반대쪽 야든이라는 사이공, 쩔릉, 야든의 세 지역을 합쳐서 호지민시라는 행정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시, 그러나 호지민시가 더 큽니다. 경제 상권의 중심도 호지민시이고 외국 업체의 투자도 호지민시에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치고 내려와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서울을 점령해서 서울과 의정부와 인천을 합쳐서 김정은시라고 명명했는데, 김정은이 점령했으니 외국인 투자도 별로 없고 작고 못 사는 도시 평양이 수도가 되고, 평양보다 더 크고 상업의 교육도 활발한 서울이 김정은시가 되어버린 것으로 비교해서 이해하신다면 호지민시와 하노이시가 얼른 이해가 되고 기억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베트남 진출 초보자가 베트남 호지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거주해야 할 집부터 마련해야 할 텐데,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도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자신의 취향과 또는 그 필요성에 적당한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3층에서 4층짜리 단독 주택을 임대해서 1층에는 매장,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살림을 하는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단점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은 7군 신도시 푸미흥, 사이공강 가깝게 접하고 있어서 그저 수산물 업체들이 많이 몰려있던 호지민시 변두리를 대만의 한 업체가 10년 전 깨끗한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1군과도 가깝고 깨끗하고 조용한 2군을 좋아하고 사무실은 3군 정도도 마음에 듭니다. 원래 베트남이 경제 개혁을 위해서 문호 개방을 한 도이머이 정책을 시작한 1987년도부터 한국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곳은 떵빈군입니다. 도이머이란 도이는 바꾸다, 머이는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베트남으로 바꾸어 잘 살아보자는 정책입니다. 떵빈군은 호지민시의 대문 역할을 하는 판선역 공항이 있는 군이며 아직도 7군의 푸미흥 다음으로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제2의 한인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꼬마, 탕롱이 위치한 군입니다. 자,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그 지역을 천천히 다니다 보면 임대 준다고 써붙여놓은 문구를 많이 볼 수 있고, 또는 그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 문의하는 방법, 또는 무아, 망이라는 편지신문을 활용하는 방법, 또 요즘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임대를 원하는 주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활성화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밭동산이라고 써놓은 사무실을 찾아가 원하는 사무실이나 거주할 집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당한 집을 찾았다면 집주인을 만나서 임대계약을 작성해야겠습니다. 만일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임대할 집을 소개받았다면 건물주나 임대인은 처음 한 달치나 반달치의 임대료를 부동산 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소개비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이 처음 내었던 월세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히 그 인근의 월세와 비교하고 또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월세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3년에서 5년 계약에 1년치 또는 6개월치 월세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이 흔했으나 요즘은 통상 1년 또는 2년, 3년 계약에 2, 3개월치 월세 보증금으로 하고 예를 들어 1년 계약에 3개월치 보증금으로 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월세를 주기로 했다면 최초 임대계약서에 상호 서명할 때 총 6개월치 월세를 내고 입주한 지 한 3개월 후 다시 3개월치 월세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계약서상에는 임대료 납부일을 기재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 납부일로부터 5일에서 7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한이 넘어도 월세를 내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3개월치가 집주인에게 기속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임차인은 맨손으로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임대료 결정을 할 때 세금을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게 되니 엄연히 임대업이라는 사업으로 이익 창출이 되므로 세금을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집세를 낮춰달라고 하다 보니 월세를 낮춘 대신 세금을 임차인이 내는 조건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다 보니 번번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집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월세를 받고 집을 임대 놓는 허가를 갖고 있는 집이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를 줄 수 없는 집도 있으니 이 또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무실이나 거주하는 집의 임대료가 베트남의 다른 물가에 비해 무척이나 높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뼈아프게 힘들게 돈 벌어서 집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느낌을 갖는 한국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목돈을 만들어 공장 부지나 거주할 아파트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광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불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승용차나 부동산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므로 땅은 국가로부터 최장 50년간 사용권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파트라면 어느 것이나 외국인이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는 새로이 분양하는 아파트만을 외국인이 등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는데 베트남어와 영어 쓰자고 하면 99% 베트남인 집주인은 이행합니다. 누가 집주인인지 만약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고 집주인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위에서 얘기한 월세 내는 날짜와 융통성 있게 며칠간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기간 중 자연히 생긴 하자의 집 수리는 누가 부담하는지 집에 어떠한 동산이 있었는지 분명히 기재하고 집 구조물의 변경은 임대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조건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임대를 주려면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외국인은 임대 계약서를 공증해서 거주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VAT 세금계산서 발부 때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증 후 거주 신고는 집주인이 대신 해줄 수도 있고 우리 측 직원이 가서 해도 되고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일 담당 관련 경찰에게 적발되어 집주인이나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벌금 청구서가 정식 발부되니 꼭 거주 신고는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한국인이 베트남 방문 시 15일간 비자가 필요 없는데 이런 한국인은 여행객으로 분류되므로 집을 임대할 수가 없으므로 3개월 이상의 비자를 받은 후에 거주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제 그 계약서를 갖고 집주인과 그 인근이 공증사무실 찾아서 공증을 할 차례입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거주 신고를 하자면 공증된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증 비용은 비싸지 않으므로 대부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방 한 칸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므로 그 집에 소화기 배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주 신고가 끝나고 건물 전체에 각 방마다 요소에 각각 소화기 배치나 또는 소화 경고 문구 판을 설치했는지 검열이 나오고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지독 경고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꼭 신경 써야 합니다.